지금도 전 국민의 뇌리에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그 사고로 남아있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이 결과를 좀 알아보기 전에 그제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그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예,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무려 9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주변을 숙연케 하고 가슴 아프게 했는데 지금 기자들이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저 당시에 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달 1일이죠. 무려 9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과 동승자를 포함해서 7명을 다치게 한 이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 운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들어가면서 숨진 피해자와 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1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약 한 달간의 조사를 이어온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관심이 정말 그리고 공분이 컸어요. 오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 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 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이 참사를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지금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마디로 운전 미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물을 분석을 했더니 사고 차량 가속 페달을 변이량 99%로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량, 가속 페달의 변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달을 밟을 때 거의 대부분 풀악셀 가까이 밟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속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잠깐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고 충격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발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0%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변이량이 99%대를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잠깐 흔들림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거의 대부분 풀악셀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EDR 기록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 차량의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고 브레이크 등도 전멸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외제차를 치고 난 이후에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경찰이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국과수, 즉 과학수사에 개가한 거예요.
이 국과수의 이 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지금도 저 운전자는 자신이 저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사고 원인이 운전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증거는 굉장히 의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발견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신발 밑창에 새겨져 있던 엑셀, 이 페달 문양이었던 거죠. 자, 일단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는 거죠. 자, 국과수의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엑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긴장을 하면 갑자기 몸에 힘을 팍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밟은 상태에서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충돌 실적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과학수사 덕분에 이걸 밝혀낸 거예요. 국과수의 과학수사 덕분에. 그게 딱 신발 밑창에 문양이 가속 페달 문양이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저 운전자는 진짜로 당시에 자신이 가속 페달만 이 주구장창 밟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네, 행동을 봤을 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브레이크는 우리가 밟았다가 뗐다가 하잖아요. 가속 페달을 그렇게 밟았다가 뗐다 하진 않거든요. 아하. 그렇게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밟고 안 뗀 거고요. 그거를 보다가 보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속 페달을 끝까지 계속 밟는 경우에는 다른 차를 뭐 추월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갖다 해치고자 하는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형성하는 점이 경찰에 설명해 보면 없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됐잖아요. 사건. 저 운전 미숙으로 지금 무고한 희생자 9명이 났어요. 그리고 최준봉 교수님. 더더욱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방향을 인도 쪽으로 튼 거 아니에요. 저 운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지금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행인들이 칠 때 당시 시속이 107km래요. 세상에. 시속 107km로 인도를 향해 돌진을 했으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몸을 피할 겨를도 겨를이 없었을 거야. 저 없었죠. 속도면 네, 세상에. 저렇게 빠른 저 보세요. 속도. 저차 지나간 거 보세요. 예, 진짜. 네. 저렇게 107km 정도까지로 충격을 했으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제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왜 인도로 그럼 돌진했냐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주행 중에 왼쪽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에 보면 약간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철골.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물이 있어서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걸 부딪히면 속도가 좀 줄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뭐 운전 미숙이든 뭐든 이게 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 있는데 이걸 멈춰야 되겠는데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걸 좀 부딪혀라서라도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건 이거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하. 이게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만 충격이 가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 네. 이 운전자가 또 하나 진술한 게 뭐냐면 울타리 아까 말씀드린 네.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 뒤편에 보행자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운전 미숙으로 결과는 나왔고 이렇게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운전자는요, 국과수의 이 명백한 이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그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급발진을 주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되풀이할까요? 어떻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기존의 본인 주장,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걸로 봐서 재판 중에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양형상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행자용 울타리라는 것을 알고 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본인의 의도는 속력을 줄이려 시도하는 거였다고는 하지만 보행자 울타리라는 것은 그 뒤에 인도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네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는 양형상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고 결과가 오늘 나왔고요. 앞으로 이 사고 재판 과정까지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